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 르트노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이종천 교수의 상담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이종천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벌써 2월이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2월 2일. 그렇죠. 네, 그리고 교수님이 항상 오실 때가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되게 기분 좋을 때 오셔서 청취자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좀 즐거운 마음으로 교수님의 이야기 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지난달에도요 제가 코멘트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 2018년 시작하면서 그 부부 생활 네.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 해주셔서 네. 예, 그래서 그거 듣고 도움됐다, 너무 좋았다 이러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네. 좋은 피드백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이 2018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주제로 저희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은 열등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네. 열등감과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예. 제가 왜 이 주제를 오늘 선택을 했냐면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 열등감이 굉장히 심하게 될 때는 우리 삶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이 열등감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열등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누구나 한 번쯤은 열등감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피할 수 없지만 이 열등감을 느낄 때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다루는 방법과 그리고 열등감과 자존감 함께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두 개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자존감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 중에 그 열등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많은 얘기를 했고 잘 다뤘던 사람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는 존재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 열등감이 적당하게 있을 경우는 우리가 내가 좀 더 잘해야지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열등감이 이제 애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열등감 컴플렉스가 될 때 그것이 굉장히 이제 심해지게 되는 경우는 열등감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계속 낮게 보고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자기 안에 사고방식이 되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러는 이 열등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죠. 네. 이 애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열등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자존감이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특히 자존감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나는 뭐 잘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을 거야. 아니면은 나는 자신 없어,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자기 평가인데 그것이 일종의 자존감을 이루는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열등감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열등감에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걸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엔 자기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이 낮으면 이제 그게 열등감으로 많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이 열등감으로 표현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상관관계가 있네요.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낮은 자존감이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주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맞아요. 된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나는 이 정도인데 주위의 사람들은 뭐 더 좋은 조건이라든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열등하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게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열등감과 자존감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열등감은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서 좋긴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너무 심하게 남과 많이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고 저런데 나는 이게 뭐지? 이렇게 네. 하면 자꾸 그 열등감이 심하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교수님, 이 열등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죠? 이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이제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 부모님이 어떻게 어렸을 때 어떻게 자녀 양육을 했느냐가 사실 많이 영향을 미쳐요. 첫 번째로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항상 자녀를 키울 때 어렸을 때 우리 생각해 보면 항상 이렇게 평가를 듣잖아요. 알게 모르게. 너 맞아요. 참 잘한다. 네. 뭐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했을 때는 칭찬을 듣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실수를 했거나 못했을 때는 호된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창피함을 느낄 정도로 혼이 날 때도 있고 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부모가 형제 안에서도 서로를 비교할 때도 있고요. 형은 이런데 왜 너는 이래? 맞아요. 뭐 네. 이제 가족끼리 서로 비교하는 경우, 우리 주위에 이웃에 있는 아이들과 비교하는 경우,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가 많은 그때 이제 부모의 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또 평가를 하는 거죠. 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열등감과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많은 이유는 사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많이 줬느냐. 물론 완벽한 부모는 없죠. 그래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부모에게 받은 어떤 메시지의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되면 물론 100% 긍정적이다, 100% 부정적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부모한테 듣는 얘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 그리고 또 비교하는 얘기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나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네. 참 이런 걸 잘 못하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많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공과 실패 실제의 경험이죠. 우리가 실제로 어떤 성공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실패를 했을 때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겠지만 자꾸 이제 어떤 실패가 계속 반복되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려고 여러 군데 계속 이제 이제 지원서를 넣었는데 계속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럴 때는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내가 이 맞아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네. 내가라는 존재가 이 사회에 꼭 이렇게 참 이렇게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뭐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도 사실은 우리의 열등감이나 우리의 낮은 자존감에 많은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지금 두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어릴 때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 통해서 그 양육을 받으면서 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형성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성공 또 실패를 통한 네. 이런 실제 경험을 통해서 네. 이런 열등감 또 낮은 자존감이 형성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요. 항상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교수님. 자녀 양육을 할 때 이렇게 너무 아이를 많이 혼내고 좀 훈계를 많이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열등감을 생기고 낮은 자존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약간 기죽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너무 기를 죽이는 것 같고 예.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너무 오냐오냐하고 칭찬만 할 수도 없는 게 맞아요. 그럼 또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참 네.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있는 고민들이죠, 그죠? 우리도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칭찬했다가도 네.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또 야단치다 보면 또 후회가 돼서 또 이쪽 끝으로 갔다가 이쪽 끝으로 갔다가 막 그렇게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좋은 이제 연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5대 1 정도가 좋대요. 칭찬 5, 예. 훈계 1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이를 칭찬해주고 긍정해주는 거 한 5. 네. 그다음에 아이를 훈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지적하는 거 한 1 정도. 네. 예, 그 정도 5대 1 정도가 좋다고 해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다 보면 잘하는 것보다는 실수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먼저 눈에 띄고 그것부터 그거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말이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죠? 뭐 칭찬하는 거는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것도 사실 부모의 자존감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보면 사실은 이게 보상 심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내 자녀가 잘하는 걸 통해서 사실 그걸 보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맞아요. 보면 네.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드는 사람은 또 남들이 잘 못하는 것이 잘 보이게끔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많이 지적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자녀가 부모한테 받는 느낌이 나는 주로 혼난다는 느낌이 많은 거죠. 부모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칭찬을 듣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제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전반적인 느낌이 나는 주로 부모한테 혼나고 그때 지적당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이 나는 그렇게 좋은 아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한 5대 1 정도가 좋다고 하면 1대 1이 아니고요. 흥미로운 건 1대 1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반이 아니라 한 긍정적인 거 한 5, 네. 그다음에 약간 지적하는 거 하나 정도.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를 써야 돼요. 사실은 이게 칭찬을 하려면.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근데 자동적으로 나가는 말들 손 왜 안 씻었어? 뭐 똑바로 앉아. 아우 찔려. 숙제 다 했니? 왜 이렇게 항상 못하는 거야? 뭐 하여튼 이런 말들은 그냥 나가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의식적 노력을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든 생각이요. 지금 교수님 이야기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오히려 칭찬을 많이 하는 부모님도 요즘은 있으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못하는데도 이렇게 지적을 안 하고 그래서 버릇 없는 그런 아이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아이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그것은 올바른 양육 방식은 아니고요. 맞아요. 예,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혼내면 기죽을까봐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양육 뭐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양육 스타일은 아니지만 대화 주제는 아니지만 네. 이제 양육 방식이 보통 4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무조건 허용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룰이 좀 있고 약간 조금 엄격한 가정도 그것이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거는 무조건 허용하는 게 더 나쁘다고 얘기해요. 학자들 얘기는요. 네. 그래서 무조건 오냐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떼쓰면 다 들어주고 하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희 다음번에는 또 양육에 대한 거 그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다음에 하나 주제로 놓고 또 한 시간 이야기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양육 방식도 그쵸? 한번 얘기해보면 좋은 토픽이 될 수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 상담 이야기 시간은 열등감 그리고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지금 채팅창에서는 네. 지금 생일 축하와 함께 결혼 축하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분들 나눠주고 계신데요. 자, 이제 1부가 끝났고 2부 시작됐습니다. 저희 오늘 열등감 그리고 자존감 이야기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교수님, 그래서 열등감하고 낮은 자존감 이야기 저희가 나눴고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뭔가 그렇죠. 극복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이제 애들러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남하고 이제 비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이제 그런데 사실 우리가
비교를 안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맞아요. 사회가 자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교라고 하는 거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별로 안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 마음에 드는 집을 사서 굉장히 그 집에 만족하고 있는데 네. 이웃집에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 그 집을 갔더니 그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맞아요. 사실 그 집에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느낌이 충만했었는데 네. 많았었는데 그 다른 집에 가서 그 집의 환경과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보고 나서는 그 행복감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왜 저 정도 레벨까지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걸까? 똑같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내가 나 자신만을 내 자신의 집만 보고 가졌던 행복감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사람이 비교를 안 하게 될 수는 없지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이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더군다나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약간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성취, 뭐 이게 이런 거 중심으로 우리가 사람의 어떤 자존감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런 걸 이뤘고, 뭐 이런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그 다음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자녀들은 또 얼마나 좋은 학교에 갔고, 맞아요. 어떻게 자랐고 이런 눈에 보이는 성과들 있잖아요. 보여지는 것들 네. 중시하잖아요. 네. 성과가 우리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뤄놓은 성과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과들 자체는 굉장히 실제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과가 이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는 게 굉장히 피라미드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끝에 있는 사람, 네. 그 성과만 사실 굉장히 가치 있고 존중받지 나머지 그 밑에 있다고 생각되는 성과들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를 대학 보내는 것 같으면 굉장히 아이비리그에 보내지 않으면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성과 위주 예. 보여지는 것, 예, 결과. 그리고 뭐 뭔가 이렇게 탑 레벨에 들어가지 않으면 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그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나보다 훨씬 더 잘한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성과를 항상 비교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피라미드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가 이룬 것이 대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피라미드식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네. 그러니까 피라미드 꼭 끝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실패자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사고방식에 너무 우리가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할 때도 남들이 다 알아주는 인류 기업에 들어가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남들이 다 알아주는 대학에 꼭 들어가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실패자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들이 주로 성과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여튼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나름 성과를 자기 딴에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몇 등이야? 한 뭐 예를 들어 한 5등 정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1등은 누가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다음엔 더 잘해서 네. 다음에 1등 한번 해봐 뭐 네. 이렇게 되니까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피라미드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존감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접근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느냐에 내 자존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경우일 때 가장 좋은 자존감을 갖게 되냐면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사랑받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굉장히 사랑받는 존재고 그리고 인정을 많이 받고 이제 그럴 때 사실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막 재밌는 거 같이 하고 보내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내가 굉장히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보내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실수했거나 또 그렇게 했을 때 아이를 수용하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이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 때 전반적으로 그래도 나는 그 어떤 성과하고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나는 굉장히 사랑받고 있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이루는 성과는 그 성과 자체로 굉장히 좋은 것이고 훌륭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줄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덜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사회 자체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옆에 사람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의 성과를 다른 사람과 꼭 비교를 해서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항상 나 자신의 가치를 판단을 하다 보니까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항상 최고만을 생각하게 되면 그 최고에 있는 한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요, 그 우월감과 동전의 양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우월감이 없느냐 하면 우월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 주위에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자기는 열등감을 느끼겠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다 하면 우월감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거 역시 건강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성과 위주로 생각하면 항상 열등감과 우월감이 같이 공존하면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같은 한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이 그룹에서는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 다른 그룹에서는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연봉을 나름대로 자기가 잘 받고 한다고 하지만 내가 사는 그 사회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너무 다 잘 사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내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 그냥 나는 행복한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살면 결국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나는 항상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가치,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 그리고 그러니까 내 성과가 내 자존감의 모든 걸 결정하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관계,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또 그 사랑을 또 나눠주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은 건강한 것이고요.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 또 자기 자신이 내는 성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 그룹은 뭐냐면 자기의 자존감이 주로 성과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이 주로 사랑받은 거, 그다음에 내 가치, 그다음에 내 어떤 도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내 자존감을 형성한 사람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지, 어떻게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성과 중심으로 자존감,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고, 왜냐하면 뭔가를 이뤄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레벨도 훨씬 높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 레벨이 높다 보니까 이걸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하지 않은 거에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술이라든지 또는 뭐 마약이라든지 뭔가 이걸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문제가 많더라는 거죠. 그거에 반해서 훨씬 자기의 어떤 성과 중심으로 자기 자존감이 형성돼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그 자체로 굉장히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또 인정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아서 꼭 이렇게 남들의 탑 레벨까지 가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도 덜하고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성과도 또
더 좋게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적으로 네. 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들을 더 인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 중심의 사회에 사니까 이게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네. 성과 안 되면 직장에서 뭐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되는 상황에 살고 있지만 네. 그렇지만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을 경우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네. 내가 사랑받았던 기억,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았는지에 대한 기억들을 참 다시 많이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요즘 심리학에서 이제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부모님 훌륭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존재,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존재가 나에게 깊은 사랑을 주고 있고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안정감이 돼서 나는 꼭 이렇게 남들께 다 인정받지 않아도 나를 인정해주는 누군가 절대자가 있어 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훨씬 사람이 안정감을 누리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자신감 있게 더 하더라는 거죠. 네. 그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때로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존감은 성과보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네. 그리고 그럴 때 또 자기가 그런 안정감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자기 자신의 내면이 불안정하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양육에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양육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 자신의 내면이 이렇게 건강하지가 않고 안정이 안 돼 있어요. 불안정해요. 네. 그러다 보면 자녀의 조그만 문제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모의 자존감이 굉장히 아이들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부모 자신이 내가 깊이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내는 성과와 상관없이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안정감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또 건강한 내면을 갖고 내가 실수해도 다음에 잘하면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도 있고 열등감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너는 너 자체로 중요한 아이라는. 소중해. 예.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덜 비교하게 되고, 네. 쟤는 쟤 나름대로 잘하는 거고 난 나름대로 또 잘하면 네. 돼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열등감이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려면 정말 중요한 게 이 사랑. 네, 사랑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느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인정받았을 때 그 인정받는 느낌을 거. 떠올려 보는 것도 좋고, 수용받는 거, 무조건적인 수용. 네.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수용이라는 게 잘못했던 무조건 다 오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려면 이제 함께 보내는 시간도 참 중요하고 네. 그 같이 먹고 자기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네네.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항상 이렇게 해주고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거라는 느낌이 많으면 맞아요. 아이들은 소중하다는 느낌을 많이 네. 받죠. 네.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네. 사랑해주고 그런 것. 그리고 아까 영성 이야기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영성이 사랑과 다 포함 네.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는 항상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다 모든 걸 다 채워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채팅창에 한 분이 이렇게 글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비교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내려놓으니까 내 자신이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야기하셨고요. 저희 남편도 서모 밑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보상해야 해서 지금은 제가 사랑을 더 많이 퍼부어주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좋은 것 같아요. 와. 이게 관계 이제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치유도 관계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잘하고 계십니다. 7799님. 오, 짱이십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 열등감과 자존감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수님 이야기 푹 빠져서 듣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네, 지나갔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네. 그러면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저는